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늘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합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연령대도 효과를 보이고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현재는 65세 이상과 면역 취약층에게 권고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 1000여 가정이 추석맞이 음식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보르트 파우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의 한영 정상회담과 한 슬로베니아 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내일은 알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 백신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응유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오후 2시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ABC 방송과의 인터뷰 일정도 소화합니다. 22일 밤에는 두 번째 목적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펀치볼 국립묘지 헌화 및 독립유공자 추서식에 참석하고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자리한 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늘 11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상에 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제프 지엔츠의 발언을 인용해 11월 초부터 미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프 지엔츠 조정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3일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음성 반응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들은 출국 후 1일 이내에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CNN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으로의 여행 제한의 해제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온 미국의 가족을 둔 수천 명의 외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간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항공사들이 미국행 여행객들로부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추적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은 30일 동안 관련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지엔츠 주정관은 이를 통해 CDC와 주정부 및 지역 공중보건 공무원들이 입국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다른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도 효과를 보이고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도 보통 10대들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10대 및 성인 기준 정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했고 2차 접종 뒤 이들에게는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바이러스 항체 수준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은 보통 1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며 백신의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국에 제출하고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을, 12세에서 15세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약사 모더나도 초등학생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쿠바의 경우는 지난 16일 2세에서 10세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개시했고, 중국은 지난 6월 자국산 백신 시노백과 시노팜의 3세에서 17세 접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과 면역 취약층에게만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고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취약층에게만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히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 방송에서 처음 맞은 2차례의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실시간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며, 데이터에 대한 재검토가 지속해서 이뤄지면 부스터샷 권고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몇 주 뒤면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부스터샷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간부터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넘은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16세 이상 모든 인구에게 부스터샷을 마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 환자, 의료종사자와 응급요원, 교사 등으로 제한해서 부스터샷을 권고했지만 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사람이 하루 평균 2,000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를 2,012명으로 19일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30% 증가한 것이자 올해 3월 1일 2,043명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확산세는 한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만 8,252명으로 2주 전보다 8% 감소했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7% 줄어든 9만 5,3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주춤하는데도 사망자가 여전히 증가하는 것은 사망자가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추이를 몇 주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99.7%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나오는 CDC의 유전자 시퀀싱 보고서를 보면 6월 중순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의 비중은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9월 11일에는 99.7%에 달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델타 변이가 다른 모든 변이를 압도해 장악한 셈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사스키아 퍼페슈큐 박사는 델타가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재차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 1,000여 가정이 추석맞이 음식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플러싱 머레일역 주변을 둘러싼 긴 줄. 뉴욕 한인회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개최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에 함께한 한인들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설날에 이어 두 번째로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1,000가정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정말 뉴욕 한인회가 발전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일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사에는 뉴욕시의원 23선거구 린다이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석패한 19선거구 리차드 이 후보도 참석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요즘에 그 코비드하고 팬데믹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너무 어려운 분들, it's very difficult for them. So I'm very happy that Charles and Cagney 한인회 is doing this event to give out the 보따리 to all the community members. 이번 행사는 총 1000여 가정에 쇠고기, 송편, 만두, 당면, 부침가루와 밤, 곡물과자와 야채 볶음밥 등을 전달했고 H마트가 캠페인 모금액에 매칭 후원했습니다. 뉴욕주가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에게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 지원합니다. 9월에는 모든 수혜자가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지원금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6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스냅 수혜자 전원이 이번 달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스냅 수혜 가정은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뉴욕시 이외 지역은 24일까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주지사는 또 스냅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을 상대로 올가을 내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가족 중에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신청자가 수혜 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수혜 자격 세부 사항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외곽에서는 16 의회 난입 사태 시위자의 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큰 충돌 없이 9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외곽에서 열린 집회에는 7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실제 경찰 병력을 제외한 시위 참가자 규모는 400명에서 450명 정도였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 시위자의 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이번 친 트럼프 시위는 18일 오후 12시께 시작됐고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로버트 콘티 경찰국장은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경찰 병력 증강이 시위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회 의사당 주변에 2.4m 높이의 펜스를 설치했고 경찰 외에 주 방위군 100명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1월 6일을 위한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의 이번 집회는 트럼프 선거 캠프 직원이었던 맷 브레이너드 주최로 열렸고 큰 충돌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시위는 트럼프 또는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며 정당을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며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기소된 자들을 위한 100% 평화적인 집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친 트럼프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지난 1.6 사건으로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연행됐고 이 중 50명 이상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지구를 떠났던 스페이스X 우주선이 우주 관광을 마치고 4일 만인 18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18일 오후 7시께 낙하산을 펴고 플로리다주 해안에 안착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 4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은 지난 15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팰컨 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에 탑승한 관광객은 전자상거래 업체 시프티폴 페이먼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먼, 골수암 환자였던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지역대학 강사인 지구과학자 시안 프록터, 로키드 마틴의 데이터 엔지니어 크리스 샘브로스키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까지 자동장치로 작동하는 크루 드래건에서 약 6개월간 적응 훈련을 하며 비상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우주 관광객 4명은 비행이 이뤄지는 동안 우주에서 뉴욕 증권거래소 종료벨을 울렸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우주여행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아이잭먼은 지구로 귀환한 직후 스페이스X에 고맙다며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주관광선은 국제우주정거장이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높은 575km 궤도까지 올라갔고 음속의 22배인 시속 27,358km로 90분마다 한 번씩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1년에 최대 6번의 우주관광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바로 경고장을 보내고 자율주행 기능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 업그레이드 버전을 곧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에 적용하던 운전 보조 기능을 도시 주행에도 확대 적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에 직원과 일부 고객 약 2,000명을 상대로 이런 도시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패키지에는 앞차와 간격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TACC, 차선 유지를 돕는 오토 스티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런 테슬라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테슬라가 결함을 해결하기 전까지 도시운전 보조 기능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테슬라가 도시로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하기 이전에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고객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7일 제37대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영환 신임 이사장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명이사로 김용선 전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과 박우천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장이 각각 선출됐고 부이사장과 수석부회장에는 현 홍대수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장과 김경화 수석부회장이 36대에 이어 37대에도 연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이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는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한인 2세 제닛 진주 최 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 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 심리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헌재가 2달 만에 유사 사례의 헌소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위헌 심판 여부가 주목됩니다. 뉴욕 한인 원로 목사회는 최근 20일 희망재단 관계자들과 퀸즈 플러싱 3원곽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최근 2개월간 원로 목사들이 모금한 $3,260의 기부금을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생활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20일 희망재단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회원들이 기부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제76차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132개국 정상 또는 고위급 장관이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정상급 일반 토의가 진행되는 오늘 30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체류하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유엔 총회 기간에는 유엔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만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카풀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역시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